네, 아홉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온 보남보입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이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혜지 씨가 그 소위 저한테 이제 본진이 지금 털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지금 생계 유지를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멀티라고 할 수 있는 이 분함보는 또 누가 지키겠습니까? 제가 지켜야죠. 그래서 저 혼자 이번 아홉 번째 에피소드는 저 혼자 하드캐리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가 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 또 한글날을 낀 또 연휴가 있다 보니까 지난주 포함해가지고 이번 주는 진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를 정도로 10월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분데스리가도 마찬가지로 지난 라운드 이후에 지금 A매치 브레이크 기간이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이 내일 업로드 기준으로는 아마 이제 뭐 당일이겠죠. 이제 13일 저희가 이제 튀니지와의 그 친선 경기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대표팀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분데스리가가 한 주 쉬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프리뷰는 다음 라운드 이제 8라운드 프리뷰는 이제 없는 상태로 이제 7라운드 리뷰만 이제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딱히 생각나는 이제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정의구현, 역전 할머니 맥주, 발리에서 생긴 일, 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과연 제가 이제 리뷰에 어떻게 녹여내는지 한번 유념하시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로는 이제 보루시아 뮌헨글라드바흐와 이제 마인츠 놀펜프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가 이제 2대2 무승부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뮌헨글라드바흐가 이제 첫 선제골을 노이하우스 선수가 이제 선제골을 성공을 했지만 이제 이 역전 할머니 맥주가 바로 생각이 나죠. 이제 그루다 선수가 이제 마인츠 그루다 선수가 바로 동점골을 이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04년 5월생이에요. 그래서 올해 만 19세고 뭐 사실상 대학교 1학년이죠. 대학교 1학년인 선수가 어 굉장히 멋진 빨랫줄 슈팅을 만들어냈다. 사실상 거의 뭐 발리킥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멋있는 슈팅을 이제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타쿠라 선수에게도 이제 옐로 카드를 유도해내면서 지금 이타쿠라코 선수가 이제 네 개를 옐로 카드 네 개를 지금 수집을 하면서 가장 많은 카드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수비수 그리고 분데스리가 전 선수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타쿠라코 선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이제 옐로 카드를 받게 되면은 이제 다섯 번째 옐로 카드를 받게 되면서 그 다음 경기는 자동 출장 정지를 받는 이제 그 독일어로는 이제 겔프슈페레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타쿠라코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인츠의 공격진에서는 떠오르는 신예가 아닌가. 그래서 그루다 선수를 좀 더 중용을 해보면은 마인츠도 공격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인츠가 역전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제 그 이재성 선수와 교체해서 들어온 이제 바르코크 선수가 이제 하프라인 중앙에서 이제 바로 공을 받아서 질주 무한 질주를 하면서 그 마찬가지로 속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난 라운드 이제 리에르손 선수보다도 조금 느렸던 것 같은데 덜컥 덜커덕 덜커덕 하면서 이제 끝까지 그 문전 앞까지 와서 바로 득점에 성공을 시키면서 그래도 마인츠가 뭔가 이변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스칼리 멘션글라드바크의 스칼리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빨랫줄 빠따 슈팅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좀 발리 슈팅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이번 라운드에서는 그 발리 슛과 같은 그 뭔가 위협적인 그런 중거리 슈팅이 많이 나온 중거리 골이 많이 나온 그런 라운드였기 때문에 제가 발리에서 생긴 일이라고 키워드를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계속 해봅니다. 그래서 2대2 동점골을 이제 성공을 시키면서 서로가 사이좋게 이제 승점 1점을 나눠 가졌고 마인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쉽죠. 왜냐면 승점 1점을 그래도 한번 1점이 아니라 승점 3점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게도 이제 승리는 하지 못했고 뭐 한 가지 긍정적인 사실이라고 하면은 마인츠가 이제 이번에도 멘션글라드바흐를 상대로 무패를 이어갔다는 점 6경기 지금 현재 3승 3무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시즌 원정에서 첫 승점을 얻어냈다는 점 그 정도로 만족을 했어야만 해야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이제 다음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보루시아 도트문트와 이제 유니온 베를린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키워드를 제가 이제 좀 같이 녹여서 말씀드리면 이 도르트문트가 사실 이제 이 라운드 이제 시즌 극초반에 무승부를 좀 많이 거두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좀 하늘 모르고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이 돌마니의 기세가 굉장하다. 그래서 어 선제골을 이제 필크룩 선수가 성공을 시키면서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첫 골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는데 이 필크룩이 그 상대 선수들을 엄청 이제 막 몸으로 밀면서 그 이제 그 이제 코너킥 상황에서 골을 넣으려고 이제 몸싸움을 하는데 그 기세에 이제 보누치가 넘어졌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심판이 파울로 보질 않았고 그때 이제 필크룩이 이제 헤더를 성공을 시키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키퍼가 잘 막아내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컨볼이 바로 이제 필크룩의 발에 걸리면서 이제 필크룩이 득점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치 정의 구현을 당하는 것처럼 그 베를린에게도 이제 코너킥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고젠스 선수가 이제 헤더를 이제 시도를 했고 그 헤더가 이제 필크룩의 머리에 맞으면서 그게 이제 굴절이 되면서 바로 동점골이 나왔어요. 그래서 베를린이 동점을 만들면서 사실 굉장히 저세였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가져가나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또 이후에 홈멜스가 이제 슈팅을 하고 있는 이제 베를린의 베커 선수의 발을 고의적으로 갖다 대면서 이거를 이제 PK 파울이 선언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필크룩한테 넘어져가지고 개빡쳐 있던 보누치가 이제 전담 키커로 나서면서 첫 득점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첫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전을 하면서 우니온 베를린이 심상치 않다 해서 이제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그 이제 후반에 슐로트백 선수가 뜬금포 중거리 슈팅이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그 빨랫줄 슈팅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 개간지 신계죠? 사령관 레우스의 패스를 받은 이제 윌리안 브란트 선수가 이제 역전골에 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리에르손 선수가 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슈팅을 날렸는데 이거에 이제 고젠스 선수의 발에 굴절이 되면서 이제 친정팀이었는데 베를린이 그 친정팀의 비수를 꽂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에서 이제 슐로터백이나 이제 류에르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니온 베를린에서 뛰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류에르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년도부터 지금 지난 시즌까지 계속 베를린에서 이제 뛰다가 도르트문트의 러브콜을 받고 이제 이적을 하게 돼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훔멜스 선수가 이제 PK를 하나를 이제 만들기는 헌납을 하긴 했지만 도르트문트 유니폼을 입고 분데스리가 207번째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클럽 신기록을 세우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베를린을 상대로는 이제 4연승을 이제 거두게 되면서 이 베를린이라는 귀신을 잡는 도르트문트라는 해병이다. 이거를 이제 증명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입지시와 보훔의 경기죠. 이 경기는 굉장히 그 이번 라운드에서 굉장히 가장 그 뭐랄까 이변의 경기가 아니었나.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리만햄 나는 당신을 믿고 있었어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깨비 팀이에요. 전형적인 이제 보훔이 이제 도깨비 팀인데 도깨비 보첨의 일격에 아찔해진 라입지시였다. 사실 그 라입지시가 지난 에피소드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가을마다 이제 풍년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매 시즌마다 라입지시가 굉장히 10월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도깨비 보첨의 일격에 아주 아찔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 초반에 그 샤비 시몬스 선수가 이제 보쿰의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거를 이제 심판이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분명히 고의적으로 이거를 PK를 유도를 하려고 했던 동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심판은 그거를 이제 PK로 바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건 좀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정의 구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스티스를 집행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우리의 골키퍼 리만햄이었습니다. 리만햄 같은 경우 사실 지난 마지막 맞대결에서 라입지시와의 마지막 맞대결에서 그 보쿰이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활약을 했던 게 마누엘 리만 이 골키퍼가 8번의 선방을 해내면서 클린시트로 1대 0의 승리를 지켜낸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PK가 나왔기 때문에 리만햄이 과연 정의를 제대로 구현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PK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몬스의 PK를 이제 선방을 해내면서 한껏 보첨의 기세를 올렸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타쿠마 아사노, 우리 보쿰의 와꾸죠. 타쿠마 아사노 선수가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역습하는 장면에서 상대의 그 페널티 박스 안까지 완벽하게 세도해 나가면서 이제 슈팅까지 이어갔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수비수 선수와 이제 경합이 있으면서 이제 루케바
선수가 이제 뒤에서 따라오면서 아사노 선수의 이제 팔을 좀 붙잡고 다리를 좀 뻗으면서 슈팅 마지막 장면에 사실 정강이가 좀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만약에 아사노 선수가 정강이를 붙잡고 쓰러져서 이제 울고불고 했으면 시몬스 선수처럼 PK를 분명히 받을 수도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잔꾀 안 부리는 이런 그 장인 정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에 이제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아, 진짜 상남자의 축구를 한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장면이 이제 무위로 돌아가면서 보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경기력 그리고 팀의 그런 이제 스쿼드 자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힘든 경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폴센 선수가 라이프치히의 폴센 선수가 이제 보쿰의 그 페널티 박스 진영 안에서 이제 오르데츠 선수의 시거니 킥을 맞으면서 이제 쓰러졌거든요.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PK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이번 경기에서 PK를 두 번을 얻어냈었는데, 이것도 사실 보면은 트래핑을 폴센이 뭐 허벅지로 한 것도 아니고 뭐 배로 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거의 거의 소중이 쪽으로 하면서, 이게 이 트래핑이 이 여기로 들어가면은 슈팅 타이밍으로 이어나갈 수가 없는 자세였거든요. 근데 이때다 싶으니까 이제 시거니 킥 맞을 때 이때다 싶으면서 바로 넘어진 걸로 저는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꼼수가 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때도 우리의 저스티스 집행자 리만햄이 키커 포스베리의 슈팅을 다시 한번 막아내면서 보첨의 수호신을 자처했다. 그래서 이 보첨의 화끈한 기세에 황남 스타일 라이프치히도 골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경기다. 그래서 뭐 득점을 보첨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실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점을 하지 않는 그런 클린시트에 있어서는 리만햄이 큰 역할을 해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훔이 승점 1점을 이제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내면서 이번 경기를 마무리를 했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번 경기 승리로 가져갔으면은 이 순위 테이블에서 좀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면서 승점 1점만을 이제 추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넘어가면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와 이제 다름슈타트와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진기명기 골잔치가 일어났던 그런 경기였다, 매치업이었다. 그래서 슈카르케 선수의 이제 핀볼 슈팅, 그리고 캠페 선수의 논란의 PK 슛, 그리고 데미로비치의 회오리 감자 슛, 명동 회오리 감자 슛이 있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사실 아우크스부르크가 다름슈타트를 상대로 이제 홈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다름슈타트에게 추월을 당했어요, 테이블에서. 그래서 승점 3점을 헌납을 하면서 아웃국이 아쉽게 중위권으로 올라가는데 발목이 잡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담슈가 그 지난 에피소드 때도 제가 몇 번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멜렘 선수가 플레이메이커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 추가 시간에 이제 멜렘 선수가 이제 아웃국의 이제 골리죠. 다멘 선수가 파이퍼에게 내준 패스를 이제 컷해내면서 슈팅을 시도를 한 게 막히면서 이제 세컨 볼로 나온 거를 슈카르케 선수가 잡아서 또 감아 찼는데, 이게 덜 감기면서 골문 밖으로 이제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장면이 한 번 더 후반 초반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루카 파이퍼 선수가 발리 슈팅을 이제 때렸는데 골대를 맞고 이게 튀어나온 거를 슈카르케 선수가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세컨볼을 따내면서 쉴 틈 없이 다시 슈팅을 때린 게 이 골대 밑둥을 맞고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핀볼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고 하면서 그게 이제 골대 맞고 안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재밌는 그런 골 장면이 나왔다. 진기명기였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캠페 선수가 PK를 이제 받으면서 이제 슈팅을 이제 하는 장면에서 거의 백스텝을 밟듯이 살짝 제자리 스텝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멈춘 걸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PK 슈팅으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득점이 됐고, 그리고 아홉국의 그 데미로비치 선수가 뭐 추격골을 만들어내는데, 이 골도 막 두 번 도는 것처럼 거의 뭐 회오리 감자처럼 이제 거의 돌면서 이제 슈팅을 해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상대의 골문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우크스부르크가 이제 한 골을 만회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게 마지막이었고, 그래서 다름슈타트가 이제 2대1로 원정 경기에서 소중한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보면서 다름슈타트의 슈카르케와 루카 파이퍼 투톱 이 라인에 빠따가 잘 살아난다고 하면은 멜렘을 이제 중심 기점으로 해서 담슈의 공격력도 꽤나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다음 경기 또 넘어가면은 이제 파워엘 슈투트가트와 이제 파워엘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저희가 프리뷰 때 볼프스부르크가 슈투트가르트한테 이제 좀 강하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볼프스부르크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슈투트가르트의 그 새로운 이제 방정식이죠. 이제 헤네스 방정식.
헤네스 방정식 요즘 너무 슈투트가르트가 기세가 좋으니까 이거를 이제 꺾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도 저희가 드렸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3대 1로 볼프스부르크를 이제 깨부셨습니다. 사실 볼프스부르크가 선제골은 넣었어요. 선제골을 넣고 사실 야니케 하르트 선수가 이제 선제골을 넣었는데 지난 시즌에도 야니케 하르트 선수가 6골을 넣으면서 빈트랑 함께 팀 내 최다 득점자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 시즌은 시동이 좀 늦게 걸려서 올 시즌 첫 골을 이제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이제 득점을 해냈는데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기라시 선수가 이제 해트트릭, 기니의 눈물이죠. 기니의 눈물, 세르후 기라시 선수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7라운드까지 진행되는 동안 이제 13득점을 하면서 지금 1위예요. 1위. 득점 랭킹 1위에 있고 리그 득점 랭킹 1위에 있고 2위는 해리케인 선수 8득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보니페이스 선수와 이제 빈트 선수가 7득점으로 3위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1, 2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니의 눈물 굉장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기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기라시 선수도 이제 기니 국가대표팀 A매치 브레이크 기간 동안 선발이 되어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서 또 멋진 활약을 하고 오실 텐데 또 그런 또 모습이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골 같은 경우에는 그 기라시의 마지막 골에서 그 메스투 외질의 향기가 좀 났다. 그래서 아스날 시절이었나요? 그 레알 마드리드 시절이었나 이제 외질 선수가 그 찰까 말까 문전 앞에서 이제 상대 수비수들 한 두세 명을 농락을 시키고 쉽게 이제 골문 안으로 이제 득점을 넣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볼프스부르크전에서 기라시 선수의 마지막 골이 좀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그런 오마주하는 그런 골이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기라시 선수뿐만 아니라 퓨리시 선수 슈투트가르트 이제 미드필더죠. 퓨리시 선수가 이번에 국대에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번에 나겔스만 감독이 새로 선임된 이제 나겔스만 감독이 퓨리시 선수를 이제 국가대표에 발탁을 시켰는데 과연 어떤 롤을 보여줄지 이번 A매치 브레이크 기간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다음 경기는 이제 에스파우 베어더 브레멘과 이제 TSG 호펜하임의 경기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제 호펜하임이 원정 승리를 거뒀죠. 이제 2대 3으로 굉장히 소중한 원정 승점 3점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이번 그 중상위권 그 리그 테이블에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승점을 얻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이제 그 호펜하임의 신성이죠. 이제 03년생 신성 막시밀리안 바이어 선수가 저희가 이제 계속 호펜하임에서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 선수다. 그래서 예전에 나겔스만 감독이 호펜하임 방문한 게 이제 그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제가 국가대표 팀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국가대표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연령별 대표팀 U21 연령별 대표팀에 소집이 되면서 어, 앞으로도 이제 국가대표에서의 그런 활약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들려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바로 이 막시밀리안 바이어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어 선수가 사실 몸이 굉장히 이제 여리여리해요. 그래서 사실 뭐 몸싸움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아직 부족할 수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절대 넘어지지 않으면서 끝까지 밸런스 유지하면서 득점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선수가 사실 아직도 이제 피지컬적으로 발전할 부분이 농후한 상황도 있는데도 아직 저렇게 피지컬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넘어지지 않고 밸런스를 잘 갖추는구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유소년 선수들도 우리가 이제 그 미디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비대라든지 아니면은 좀 호날두처럼 굉장히 피지컬한 그런 몸을 굉장히 이제 꿈꾸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그런 거에 좀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끌림을 이제 당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이제 좀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선수들한테 중요한 거는 그런 뭔가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제 미관적으로 이제 아름다운 그런 몸보다는 애슬레틱한 그런 몸, 그러니까 단순히 막 이게 뭐 몸이 우락부락하거나 아니면은 막 근육이 굉장히 막 두드러지지는 않더라도 그런 이제 밸런스라든지 그런 몸을 자유자재로 잘 움직일 수 있는 코디네이션적인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키워줄 필요가 있는데 바이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호리호리하거나 체격이 아직 좀 덜 성장한 그런 선수들이 좀 조바심을 내면서 웨이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뭐 뚜렷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들을 따라하는 그런 상태가 그런 모습이 좀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좀 더 이제 축구 지능적인 부분이나 이제 스킬적인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두고 이제 프로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부터 좀 더 그런 애슬레틱한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 개인적인 사견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이어 선수가 이제 득점을 성공을 시켰고 근데 곧 이어서 이제 바로
브레멘의 로마노 슈미트 선수가 이제 동점골을 성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름슈타트의 그런 멜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멜렘 같은 그런 느낌의 선수예요. 그래서 동점골 상황에서도 굉장히 침착하게 그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한 박자 잡아낸 다음에 역모션, 상대 수비수 역모션 유도하면서 슈팅을 때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를 좀 찾아보니까 로마노 슈미트 선수가 이제 아직 23살이에요. 00년 출생이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선수인데 명문 고등학교죠. 레드불 잘츠부르크 아카데미 출신이에요. 그래서 잘츠부르크를 이제 나온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황남 스타일 황희찬 선수도 있고, 뭐 미나미노도 있고, 뭐 저기 맨시티의 황태자죠. 홀란드 선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잘츠부르크 아카데미가 굉장한 명문고다. 그래서 이 명문고를 나온 로마누 슈미트 선수의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영리했다. 그렇게 보여지고, 이어서 바로 이제 또 호펜하임의 프레멜 선수가 바로 또 다시 이제 역전골을 또 넣었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브레멘 선수가 핵심 선수죠. 이제 슈타게 선수가 발리 슈팅을 또 성공을 시키면서 또 동점골, 또 추격골을 또 만들어내는데 또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경기가 용호상박의 경기였는데, 마지막에는 또 한 번의 이제 발리죠. 이제 뷰르터, 허펜하임의 이제 뷰르터 선수가 이제 발리 슈팅을 또 한 번 때려내면서 굉장히 이번 라운드에는 화끈한 중거리 슈팅이 많이 나왔다. 박스 바깥에서 바로 줄기차게 때려내는 이 빨랫줄 같은 슈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보는 눈이 정말 재밌는 그런 슈팅이 많이 나왔던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펜하임이 승점 3점을 가져가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시즌 원정에서 지금 3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원정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 마찬가지로 브레멘 원정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클럽 레코드예요. 사실 이제 원정 경기 4경기 연속 승리 4연승을 거둔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기록을 만들면서 대기록을 또 세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바로 넘어가서, 다음 경기는 이제 바이언 울피어 레버쿠젠과 에어스텝제 결른, 네, 결른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사실 결른이 과연 언제 살아나냐? 근데 사실 레버쿠젠과의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게 맞았다. 그래서 레버쿠젠이 지금 리그 1위에 사실상 최강의 팀이기 때문에 미넨을 거의 뭐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최강의 팀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3대 0으로 레버쿠젠이 다시 한번 또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사실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홈에서 지금 3골 이상 계속 기록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홈 경기에서도 지금 또 3대 0으로 3골 또 넣으면서 엄청난 화력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에서 지금 3대 2, 5대 1, 4대 1, 3대 0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하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득점자로는 이제 호프만, 프림퐁, 이제 보니 페이스 선수가 이제 지금 득점을 나란히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호프만 선수가 이제 선제골을 이제 넣는 데 있어서 본인 페이스죠. 보니 스페이스, 보니 스페이스가 아니라 보니 페이스 선수의 쇄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때 마크였던 이제 결른의 수비수 티모 휴버스가 이제 우당탕 도중에 이제 사실 보니 페이스의 손에 이제 볼이 맞으면서 이게 좀 유리하게 랩쿠 쪽으로 이제 유리하게 움직인 걸로 봤는데, 이거를 주심이 바로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플레이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주심이었다면 바로 기술을 풀었다. 근데 물론 수비수의 이제 핸드볼 파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공격수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손에 맞았으면 제가 봤을 땐 좀 핸드볼 파울도 좀 엄격하게 컨트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좀 결른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 사심을 좀 담아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 호프만의 득점으로까지 이어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레버쿠젠의 속공 스피드를 이제 결른의 수비가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이 다음에 나온 이제 두 차례 이제 득점 장면을 보면은 측면에서 굉장히 짧고 플랫하게 크로스가 나오는 거에 이제 결른의 수비진이 아예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프림퐁의 골, 이제 보니 페이스의 골 모두 비슷하게 이제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계 같은 공격 전술이다. 그냥 바로 측면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측면을 점유한 상태에서 쇄도하는 선수들을 이제 움직임이 있는 선수들에게 이제 중앙에다가 패스를 연결해줬을 때, 뭐 비르츠, 그리말도, 호프만, 프림퐁, 보니스페이스 뭐 문전 앞에서 다 이제 패스도 그렇고 이제 뭐 슈팅도 그렇고 정확한 전달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시스트를 하고 누가 득점을 하고 관계없이 그냥 전부 다 위협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6승 1무 19점으로 지금 레버쿠젠이 1위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고, 그 뒤로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18점, 이제 미넨, 도르트문트가 17점으로 지금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로 다시 넘어가면은, 다음 경기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SC 프라이부르크의 이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도 뭐 군더더기 없는 그런 이제 경기였어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3대 0으로 끝이 나게 됐는데, 코망의 선제골, 그리고 사네의 추가골, 그리고 코망의 쐐기골 3대 0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얘 확실히 이번 경기를 보면서 사네가 좀 살아나니까 이 토마스 뮬러
또는 이제 자말 무시알라의 이런 득점력이 조금 애매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무시알라의 그런 득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는 뭐 케인이 이제 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네가 이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살아나게 되니까 이런 뭐 득점의 이런 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볼점의 배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조금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네가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선수가 뭐 스피드면 스피드, 뭐 연계면 연계, 그리고 득점이면 득점, 뭐 지금 쓰리툴 완벽하게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경기를 통해서 지금 사네가 분데스리가 150번째 경기를 이제 마쳤고 네, 사실 뭐 지금 너무 잘 나간다, 잘 나간다 지금 너무 이제 칭찬을 해주니까 이 선수가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봤어요. 문전 앞에서 그 혼전 상황이 한번 있었는데 그 이제 혼자 그 상황에서 이제 패스가 제대로 이제 안 가면서 우당탕탕 이제 상대에게 볼이 넘어가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니까 혼자 마치 볼이 이미 이제 상대한테 넘어간 것처럼 흐느적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무시알라 선수가 상대랑 이제 힘겹게 볼 경합 벌이면서 어 이제 다시 사네한테 패스를 주는 그런 상황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 레카 고렉치카의 중거리 슈팅이 이제 나오면서 그게 골포스트 때리면서 상황이 그렇게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 그래서 10점 만점의 화력에서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제가 2점을 뺄 정도의 큰 중대 상황이었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볼 점유율도 7대 3으로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였었고 그리고 프라이부르크는 전체 슈팅 시도가 이제 2회였고 그리고 골문 안으로 들어오는 유효 슈팅은 이제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슈팅을 할 기회조차 주지를 않았고 그리고 지난 이제 프리뷰 때 저희가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에 굉장히 강한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넨을 상대로 좀 적극적으로 파울이라든지 아니면 코너킥 같은 걸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코너킥 횟수를 보더라도 이번 경기 이제 7대 1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는 딱 단 한 번의 코너킥만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도 굉장히 그 이제 미넨의 깐깐한 면엔의 깐깐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애초에 기회를 헌납을 안 하면서 경기를 굉장히 우세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꼬망의 그런 이제 크로스인 듯 슛인 듯한 이제 그런 이제 선제골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네의 그 템포 돌파 후에 이제 케인과 2대1 패스 그리고 마무리 갓벽 그 잡채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차례 더 멋진 마무리 슈팅이 있긴 했는데 그건 이제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으면서 아쉽게 이제 무의로 돌아갔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코망 선수의 움직임에서 굉장히 그 로벤의 향기가 난다. 로벤 놀이에 이은 득점으로 3대 0 마무리.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해리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는 휴식을 했죠. 득점 없이 이제 휴지기를 가졌고 지난 라운드 이제 기라시가 쉬어갔다고 하면 이번에는 해리케인이 쉬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죠.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이제 앱체 하이덴하임의 경기였습니다. 우선 하이덴하임이 지난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기세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하이덴하임이 좀 기세로 몰아붙이지 않겠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프랑크푸르트가 이제 안티 풋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또 두 골을 넣으면서 득실차를 또 플러스로 만들어냈어요. 원래 이제 6라운드까지 그 4득점 5실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2대 0으로 하이덴하임에게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6득점 5실점으로 이제 플러스 1로 득실차를 이제 만들어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 때 이제 뭐 몇 가지 얘기를 했던 거를 제가 되짚어 보자면은 어쨌든 하이덴하임이 굉장히 그 원정 경기에서는 좀 약한 편이다. 근데 이번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괴체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제가 이제 괴체가 없는 프랑크푸르트는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또 다행히 그 하이덴하임을 상대로 프랑크푸르트가 또 승리를 거두면서 괴체 없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이육 간의 결투였었는데 이번 경기 아인트라흐트가 이제 승점 3점을 거두게 되면서 이제 하이덴하임은 이제 중위권에 계속 머물러 있는 반면에 이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교두보를 마련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어, 2대 0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첫 골을 이제 라르손 선수의 그런 슈팅이었어요. 이게 논스톱 슈팅이었는데 일종의 발리죠. 그래서 발리에서 생긴 일 제가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 중거리 슈팅 박스 바로 앞에서 튀어나오는 이제 중거리 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슈팅도 굉장히 빠르지는 않았는데 그 이덴하임의 그 사나이죠. 사나이 골키퍼 케빈 뮬러 골키퍼가 사실 이 전 장면에서 이제 갈빗대가 한번 나갈 뻔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거를 좀 놓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사실 그 전반 30분쯤에 프랑크푸르트의 미드필더 부타 선수가 이제 전방에
아주 정확하게 찔러주는 킬 패스를 이제 마무시 선수에게 전달을 했고 이걸 이제 마무시가 이제 받는 와중에 그 하이덴하임의 골키퍼 케빈 밀러가 앞으로 나오는데 이게 타이밍을 좀 잘못 맞추면서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PK 파울을 범했었는데 근데 이 슬로우 모션을 좀 보면은 마무시가 좀 일부러 이제 케빈 밀러가 워낙 이제 요즘 좀 폼이 좋으니까 의도적으로 조지기 위해서 그 일단 충돌하는 장면에서 그 점프를 좀 뛰면서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바로 그 무릎이 케빈 밀러의 복부 갈비 쪽을 이제 강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쨌든 골키퍼의 무리한 그런 동작으로 인해서 이제 PK가 이제 불려졌는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은강캄 선수가 PK 키커로 나서서 이제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위로 떠버리면서 실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정의 구현을 당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모습에서 이제 좀 케빈 밀러 골키퍼가 정신 못 차리다가 이제 라르손의 이제 뜬금없는 논스톱 슈팅에 있어서 이제 이거를 허용을 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제골을 먹힌 이후에 이제 다시 또 후반 또 중반이죠 이제 72분에 이제 크나우프 선수의 이제 골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사실 은강캄 선수랑 교체가 되어서 이제 득점을 하게 됐는데 뭐 아인트라크 프랑크푸르트 감독의 용병술이라고 하면 용병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번 그 크나우프의 골에서도 부타 선수가 이제 볼을 좀 끌고 올라와서 크로스를 연결을 하면서 이제 득점에 굉장히 깊게 관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이제 부타 선수의 좋은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승리를 좀 거둬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이덴하임은 사실 이런 이제 새롭게 올라온 승격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잠깐 반짝했다가 한번 기세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락으로 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이덴하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즌 그래도 우리 16년 독재정권 태양절 맞이해가지고 또 화끈한 승리를 거뒀던 우리 프랑크 슈미트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미트 감독의 그런 리더십 아직 건재한지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이제 저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8라운드의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우스부르크를 이제 홈으로 불러들이는 경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과연 이제 이 경기에 아우스부르크를 상대로 이제 하이덴하임이 승리를 좀 거두게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안정적인 리그 진행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7라운드 리뷰를 맞춰봤고요. 역시 뭐 조혜 씨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스무스하게 뭐 정보를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었고, 물론 뭐 조혜지 씨가 있으면은 또 재밌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좀 뭐 티키타카도 좀 있고 한데 뭐또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또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러면 이런 대로 좋고 저러면 저런 대로 좋고 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매치 브레이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분데스리가 이제 구단들도 사실 뭐 많은 선수들을 각기 국가대표팀에 맞춰서 이제 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데스리가 팀들이 도대체 이제 몇 명씩이나 이제 국가대표팀으로 선수들을 이제 보내나 이렇게 봤는데 역시 뭐 레버쿠젠이나 뭐 뮌첸이나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2015년도에 그 마인츠에서 이제 미디어 에이전시 통해서 마인츠에서 일을 할 때 그때 이제 보면은 그래도 꽤 많이 갔어요 마인츠에서도 그 국가대표 팀을 근데 이번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 없어요 그 마인츠 소속의 그 국가대표를 뛰는 선수가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있고 그리고 레안드로 바레이로 그 룩셈부르크 대표 선수고 그리고 에드밀손 페르난데스 스위스 대표팀 선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그 구르다 선수가 이제 독일 U21 대표로 이제 지금 소속이 부름을 받은 상황이고 이런 걸 봤을 때 좀 마인츠가 아무래도 그 좀 전력난이 경기력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좀 리그에서의 그런 경기력이라든지 아니면 성적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제일 적은 팀들이 뭐 쾰른, 마인츠, 보훔 그리고 뭐 이제 하이덴하임, 다름슈타트 이렇게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른 선수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나 많은 선수들이 이제 그 소속 국가대표팀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슈투트가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펜하임 뭐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령대별 대표팀 선수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사실 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제 유소년에서 이제 콜업을 해가지고 뭐 구단에서 직접 키우는 그런 선수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많이 좀 영입을 해서 마인츠나 뭐 이런 다른 팀들도 이런 선수들을 좀 많이 키워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민재 선수랑 이재성 선수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지금 국가대표로 소집이 됐는데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그
그 피로도가 좀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뭐 지난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월드컵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뭐 미넨 오기까지 뭐 기초 군사 훈련도 받았었고 그래서 조금 휴식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또 게다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우파메카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사실 햄스트링 뭐 부상 이슈가 좀 있었어가지고 이제 교체가 되면서 사실 데리시트도 지금 무릎 때문에 계속 이제 선발 출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파메카노가 이제 다치게 되면서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미네는 입장에서도 사실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된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클럽 입장에서는 좀 많이 난처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데리시트 선수가 이제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는 회복을 해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뭐 수비수 중앙 수비수가 없어가지고 뭐 마즈라이 선수가 중앙 수비수를 뛰고 뭐 고레츠카 선수가 이제 중앙 수비수를 뛰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탑 클래스 그 레바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뮌헨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전반기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뮌헨이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때 좀 적극적으로 수비수를 좀 더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최근에 이제 제롬 보아탱 선수가 그 이제 같이 팀 훈련을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팀 훈련을 이제 참가를 하면서 좀 뭐 이제 영입을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올림픽 리옹에서 뛰다가 이제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무직자가 됐어요. 근데 이때도 지금 좀 논란이 있는 게 지금 여자친구를 폭행을 했다는 그런 이제 소송이 있어가지고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지난번에 이제 키미시 선수가 이제 인터뷰했던 거를 좀 들어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해서 이제 보아탱 선수가 뭐 지금 죄가 있다 없다 이거를 지금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 혐의가 지금 확정이 안 됐으면은 무죄가 맞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역시 독일이 뭐 법은 또 잘 법대로 잘 지키는 게 아닌가 또 이 시대에 그 낭만은 좀 아직 살아있다 독일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그 폭행 혐의가 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 보아탱 선수가 뭐 지금 당장 이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이제 한동안 안 뛰었기 때문에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뛰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나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입 계획 없다고 뭐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소식이 좀 뜨는 것 같은데 뭐 진작부터 사실 어려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겨울 이적 시장까지 잘 버텨가지고 훌륭한 수비 인력, 수비 자원을 좀 많이 뽑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팀도 이제 튀니지와의 이제 경기 잘 치르기를 저도 이제 응원을 하고요. 이제 경기 결과와 함께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열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